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 홀로 서라. 누군가 그대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대를 더욱 불안한 상태로 만들 뿐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는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 전해지는 귀한 가르침이다. 이 격언은 수행자나 우리 개개인이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무쏘란 그 뿔이 하나뿐인 코뿔소를 가리키며 그처럼 홀로 굳건히 나아가라는 뜻을 품고 있다. 다른 이에게 기대거나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우리의 행복과 풍요를 남에게서 찾지 말고 스스로 삶을 충만하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타인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그것에 매달리면 끝없는 불안과 부족함에 시달리게 된다.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와 사랑에 의해 자신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 평가가 변할 때마다 큰 불안을 느낀다. 그들은 내면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며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기준으로 재단하게 된다. 이러한 삶은 결국 불안정하고 마음속에서 지속적인 공허함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나는 나 혼자 완전하지 않아라는 생각은 이러한 불안정의 근원이다. 누군가의 보호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이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 되며 관계가 끝날까봐 비현실적인 망상에 빠지기도 한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매달리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의 삶을 거의 타인에게 맡겨버린다. 때로는 육체적, 성적 학대나 언어폭력도 용인하는 지경에 이르고 상대방이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불안정함을 더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자존감을 잃게 만든다. 의존성 성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다. 겸손이 지나쳐 자학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며 매사에 자신이 없다 보니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타인의 질투와 평가를 피하고자 경쟁에도 뛰어들지 않으려 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기보다는 타인의 보호와 인정에 의존하려 한다.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이들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삶 전체가 흔들린다. 또한 거절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거절을 두려워해 모든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며 차라리 외롭고 쓸쓸한 것이 낫다고 생각해 혼자이기를 택한다. 이는 회피성 성격 장애로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 확신이 드는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질투와 배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인간관계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에는 타인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 다른 사람의 평판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누군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싫어한다고 느끼면 모욕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 이 두 가르침의 공통된 메시지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이다. 남의 기대나 평가에서 벗어나 내적 힘을 키우고 홀로 서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이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바라며 그것으로 우리 가치를 재곤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불안정하며 변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과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은
밖의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충만함을 찾으며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도록 일러준다. 이러한 홀로서는 자세야말로 우리에게 평온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은 큰 뜻을 지닌다. 우리가 남들의 인정과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립적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기대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소리를 따라 자신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이다. 누구나 타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거절할 수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나와 타인의 상처에 손을 뻗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용기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며 타인을 대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북돋아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 홀로서기 인생 철학이다. 복잡하게 얽힌 소셜미디어와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을 위한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가르침을 전달하는 책이다. 쇼펜하우어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탐구하였다. 그는 철학을 통해 공동체나 사회가 아닌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의 사유는 서양 철학사 속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거대 담론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과 깊이 맞닿아 있다.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대중의 삶 속에서 고단함과 고독을 진지하게 성찰했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늘날 더 큰 울림을 준다. 이제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홀로 서는 삶의 철학을 함께 낭독해 보겠다. 자기만의 방에서 지내기. 자기만의 방은 버지니아 울프가 쓴 소설이다. 나는 여기에서 자기만의 방이란 공간에 주목한다. 자기만이 거주하고 활동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 공간은 정신적인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상호 간의 순응과 타협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사회의 범위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사회적 관계는 무미건조해진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유롭고 통제와 자율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전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후에 세네카에 의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바뀌고 말았지만 인간이 사회적 그물망 속에 제약받는 존재라는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시대마다 그런 그물망의 코가 촘촘하고 성긴 것에 따라 그 제약의 강도가 다를 뿐이다. 한 해가 끝날 무렵이면 다음 해의 다이어리가 여기저기서 생긴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엔 새 다이어리에 주소록을 옮겨 적는 것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굳이 그런다는 것이 궁상맞을 뿐더러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만 든다. 그렇게 다이어리에 주소를 옮겨 적는 대신에 지난해 말 나는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카톡 친구들을 정리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이 성글어 내가 가진 전화번호가 남들에 비해 적다고 해도 나 역시 살아 움직이는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라 그간 쌓인 것이 수백 개나 되었다. 가족과 친지의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람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였다. 그 일도 주소를 다이어리에 옮겨 적는 일 못지않게 시간이 걸렸다.
카톡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일을 다 마치고 나니 나의 오래 묵은 스마트폰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 안에 나만의 방이 커진 느낌이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고 한다. 각자가 가진 자신의 가치에 따라 고독을 피하거나 견디며 사랑한다는 것이다. 고독한 상황에 있을 때 하찮은 인간은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게 되고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신이 지닌 정신의 위대함을 느낀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회란 모두 필연적으로 서로 간의 순응과 타협을 요구한다. 그 때문에 사회란 범위가 넓어질수록 무미건조해진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강요는 모든 사회에서 뗄 수 없이 붙어 다닌다.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 그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아의 가치에 정확히 비례해서 고독을 피하거나 견디며 사랑하는 것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도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지 못한 지금의 사회를 고독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단정한다. 항상 접속 중인 사람은 결코 온전하게 혼자일 수 없으며 혼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고 자연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세계를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하기 어렵다. 손쉬운 클릭이나 터치 한 번이면 자신을 반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데서 생긴다는 라는 브리에르의 말을 빌려 사교의 위험성과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의 온기를 충분히 나눈 뒤에는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조언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교의 한계와 고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의 공허함과 단조로움으로부터 생겨나는 사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쾌감과 반발심으로 인해 다시 떨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정중함과 예의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 결과 따뜻해지려는 서로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겠지만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적당한 거리 유지. 달리는 자동차도 앞차의 꽁무니를 바짝 쫓아가면 사고 날 위험이 큰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관계망의 그물코가 너무 촘촘하면 웬만한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모두 걸려버리기 때문에 나의 스마트폰에 정리되지 않은 전화번호처럼 쓸데없는 파일로 가득 찬 하드디스크처럼 어지럽고 복잡한 채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어찌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이들도 고독을 탄식할 때가 있지만 고독과 사교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언제나 고독을 택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나는 지금 나만의 방에 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LP장 앞에 서서 판 하나를 꺼낸다. 프랑스의 가수이자 배우인 조르주 무스타키. 판을 턴테이블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걸었다. 나의 고독과 함께가 조용히 고독한 내 방 안의 안개처럼 퍼진다. 때때로 나는 나의 고독과 함께 잠을 잤기에 고독은 거의 한 친구처럼 하나의 달콤한 습관처럼 되고 말았네. 그래서 고독은 마치 그림자처럼 충실하게 나를 따라다녔지. 아니,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아. 나의 고독과 함께 있기에. 고통과 무료함의 시소놀이. 시소놀이는 양 끝에 탄 두 사람이 서로 합을 맞춰야 가능하다. 그리고 항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시소는 무의미하고 어느 쪽으로든 기우는 것이 반복되어야 놀이로서 존재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로 고통과 권태를 든다. 한쪽이 바닥을 치면 다른 한쪽은 최고점을 찍고 이것이 시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다. 소설가 이상은 권태란 단편 소설에서 이렇게 한탄한다. 내일도 오늘 하던 계속의 일을 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줄 모른다. 가난과 부족함은 고통을 낳고 편안함과 풍족함은 권태를 낳는다. 인간은 배고픔이란 고통을 피해 유목민이란 생활양식을 만들었지만 풍족함이란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광이라는 새로운 유목을 만들어낸 것도 하나의 역설이다. 그러나 고통과 권태라는 적대관계는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그 균형점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권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성격의 예민함 또는 둔감함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며 내면의 공허가 권태의 원인이다. 내면의 공허가 크면 클수록 무료함은 커지고 무료함은 늘 외적인 자극을 원한다. 이상의 소설에서 말하는 계속되는 권태의 내일도 바로 내면의 공허함 때문이다. 그의 내면의 공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천재적 기질인 예민한 감수성에서 비롯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정신적 둔감함이 권태를 자극한다. 권태에 이르면 무엇을 할지 깊게 따지지 않고 쉽고 하찮으며 형편없는 일에도 주저없이 뛰어들어 시간을 때운다. 온갖 종류의 만남과 오락, 여흥과 사치를 병적으로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내면의 공허 때문이다. 결국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렇다면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풍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가장 확실히 지켜주는 것은 내면의 풍요, 즉 정신의 풍요이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찰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끝없이 활발한 사고,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접하며 새로워지는 유희, 힘과 그 힘을 언제나 다르게 결합하려는 충동 때문에 두뇌가 뛰어난 사람은 필요한 순간을 제외하고 전혀 무료함을 느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접하고 늘 새로워지는 즐거움, 힘과 그 힘을 언제나 다른 것과 결합하는 시도를 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선 지적 능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의지와 열정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무슨 감수성이 부족해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채우고 활기차게 만들고 세네카의 어리석은 자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권태에 시달린다란 말을 상기하게 된다. 정신력이 빈약하고 천박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며 이런 사람은 고독과 천박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지 시간을 보낼 생각만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한다. 시간의 활용은 자유로운 여가를 말한다. 자유로운 여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자아를 갖게 해주어 생활의 정수와 결실로 이어주고 자존감을 지닌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단순히 나에게 좋은 하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좋은 날이 아닌 즐거운 하루. 우리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며 흔히 인사를 건넨다. 하루를 좋게 좋게 보내라는 의미로 부자 되세요라는 허황된 인사보다야 훨씬 낫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내가 좋은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나에게 좋은 날이 되라는 소극적인 마음이 들어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문법적 오류가 담긴 표현을 적지 않게 사용하는데 쇼펜하우어라면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고 비트겐슈타인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즐긴다고 말한다. 육체적 향락은 물론 정신적 향유는 더욱 그렇다. 나는 파리에서 나를 즐긴다라고 하지 나는 파리를 즐긴다라고 하지 않는 것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자신의 향락과 향유, 쉽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과 그가 원래 지닌 것, 인격과 그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운명은 변할 수 있지만 성질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고상한 성격, 명랑한 마음, 건강한 신체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이것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이러한 좋은 특성은 즉각 보답을 주기 때문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그가 즐거워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 이유다. 이러한 특성만큼 다른 모든 자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즐거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건강이다.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란 인사는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부족한 욕구나 욕망을 채우라는 권유와 같은 것이다. 즐거움의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절제와 방탕, 격하고 불쾌한 감정의 동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활발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 쇼펜하우어는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명랑함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하층 노동 계급, 특히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명랑하고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다. 반면에 부유하고 고상한 사람들은 흔히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명랑함이 활짝 꽃 피어나도록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한다. 천재적 인간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 우울한 것은 과도한 감수성에 비해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물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견해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천재들은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즐거움을 침울로 받아들인다.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을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과 면밀히 관찰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성공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로하고 유쾌해 하지만 침울한 사람은 그 반대이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남에게 좋은 날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하루이다. 쇼펜하우어는 혼자만의 공간과 고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관계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그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으며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찰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독은 정신적인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관계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의 연락처나 소셜미디어를 정리하고 쓸모없는 관계망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본질적인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고독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독은 우리에게 자유와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타협과 순응을 요구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남을 위한 좋은 날보다는 나 자신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며 건강한 몸과 명랑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이다.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으로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생명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는 말처럼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독 속에서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이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 홀로 서라. 누군가 그대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대를 더욱 불안한 상태로 만들 뿐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는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 전해지는 귀한 가르침이다. 이 격언은 수행자나 우리 개개인이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무쏘란 그 뿔이 하나뿐인 코뿔소를 가리키며 그처럼 홀로 굳건히 나아가라는 뜻을 품고 있다. 다른 이에게 기대거나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우리의 행복과 풍요를 남에게서 찾지 말고 스스로 삶을 충만하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타인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그것에 매달리면 끝없는 불안과 부족함에 시달리게 된다.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와 사랑에 의해 자신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 평가가 변할 때마다 큰 불안을 느낀다. 그들은 내면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며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기준으로 재단하게 된다. 이러한 삶은 결국 불안정하고
마음속에서 지속적인 공허함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나는 나 혼자 완전하지 않아라는 생각은 이러한 불안정의 근원이다. 누군가의 보호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이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 되며 관계가 끝날까봐 비현실적인 망상에 빠지기도 한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매달리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의 삶을 거의 타인에게 맡겨버린다. 때로는 육체적, 성적 학대나 언어폭력도 용인하는 지경에 이르고 상대방이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불안정함을 더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자존감을 잃게 만든다. 의존성 성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다. 겸손이 지나쳐 자학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며 매사에 자신이 없다 보니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타인의 질투와 평가를 피하고자 경쟁에도 뛰어들지 않으려 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기보다는 타인의 보호와 인정에 의존하려 한다.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이들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삶 전체가 흔들린다. 또한 거절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거절을 두려워해 모든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며 차라리 외롭고 쓸쓸한 것이 낫다고 생각해 혼자이기를 택한다. 이는 회피성 성격 장애로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 확신이 드는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질투와 배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인간관계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에는 타인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 다른 사람의 평판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누군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싫어한다고 느끼면 모욕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 이 두 가르침의 공통된 메시지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이다. 남의 기대나 평가에서 벗어나 내적 힘을 키우고 홀로 서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이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바라며 그것으로 우리 가치를 재곤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불안정하며 변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과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은 밖의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충만함을 찾으며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도록 일러준다. 이러한 홀로서는 자세야말로 우리에게 평온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은 큰 뜻을 지닌다. 우리가 남들의 인정과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립적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기대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소리를 따라 자신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이다. 누구나 타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거절할 수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나와 타인의 상처에 손을 뻗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용기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며 타인을 대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북돋아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 홀로서기 인생 철학이다. 복잡하게 얽힌 소셜미디어와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을 위한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가르침을 전달하는 책이다. 쇼펜하우어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탐구하였다.
그는 철학을 통해 공동체나 사회가 아닌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의 사유는 서양 철학사 속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거대 담론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과 깊이 맞닿아 있다.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대중의 삶 속에서 고단함과 고독을 진지하게 성찰했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늘날 더 큰 울림을 준다. 이제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홀로 서는 삶의 철학을 함께 낭독해 보겠다. 자기만의 방에서 지내기. 자기만의 방은 버지니아 울프가 쓴 소설이다. 나는 여기에서 자기만의 방이란 공간에 주목한다. 자기만이 거주하고 활동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 공간은 정신적인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상호 간의 순응과 타협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사회의 범위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사회적 관계는 무미건조해진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유롭고 통제와 자율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전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후에 세네카에 의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바뀌고 말았지만 인간이 사회적 그물망 속에 제약받는 존재라는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시대마다 그런 그물망의 코가 촘촘하고 성긴 것에 따라 그 제약의 강도가 다를 뿐이다. 한 해가 끝날 무렵이면 다음 해의 다이어리가 여기저기서 생긴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엔 새 다이어리에 주소록을 옮겨 적는 것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굳이 그런다는 것이 궁상맞을 뿐더러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만 든다. 그렇게 다이어리에 주소를 옮겨 적는 대신에 지난해 말 나는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카톡 친구들을 정리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이 성글어 내가 가진 전화번호가 남들에 비해 적다고 해도 나 역시 살아 움직이는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라 그간 쌓인 것이 수백 개나 되었다. 가족과 친지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람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였다. 그 일도 주소를 다이어리에 옮겨 적는 일 못지않게 시간이 걸렸다. 카톡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일을 다 마치고 나니 나의 오래 묵은 스마트폰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 안에 나만의 방이 커진 느낌이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고 한다. 각자가 가진 자신의 가치에 따라 고독을 피하거나 견디며 사랑한다는 것이다. 고독한 상황에 있을 때 하찮은 인간은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게 되고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신이 지닌 정신의 위대함을 느낀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회란 모두 필연적으로 서로 간의 순응과 타협을 요구한다. 그 때문에 사회란 범위가 넓어질수록 무미건조해진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강요는 모든 사회에서 뗄 수 없이 붙어 다닌다.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 그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아의 가치에 정확히 비례해서 고독을 피하거나 견디며 사랑하는 것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도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지 못한 지금의 사회를 고독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단정한다. 항상 접속 중인 사람은 결코 온전하게 혼자일 수 없으며 혼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고 자연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세계를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하기 어렵다. 손쉬운 클릭이나 터치 한 번이면 자신을 반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데서 생긴다는 라는 브리엘의 말을 빌려 사교의 위험성과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의 온기를 충분히 나눈 뒤에는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조언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교의 한계와 고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의 공허함과 단조로움으로부터 생겨나는 사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쾌감과 반발심으로 인해 다시 떨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정중함과 예의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 결과 따뜻해지려는 서로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겠지만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적당한 거리 유지. 달리는 자동차도 앞차의 꽁무니를 바짝 쫓아가면 사고 날 위험이 큰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관계망의 그물코가 너무 촘촘하면 웬만한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모두 걸려버리기 때문에 나의 스마트폰에 정리되지 않은 전화번호처럼 쓸데없는 파일로 가득 찬 하드디스크처럼 어지럽고 복잡한 채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어찌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이들도 고독을 탄식할 때가 있지만 고독과 사교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언제나 고독을 택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나는 지금 나만의 방에 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LP장 앞에 서서 판 하나를 꺼낸다. 프랑스의 가수이자 배우인 조르주 무스타키. 판을 턴테이블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걸었다. 나의 고독과 함께가 조용히 고독한 내 방 안의 안개처럼 퍼진다. 때때로 나는 나의 고독과 함께 잠을 잤기에 고독은 거의 한 친구처럼 하나의 달콤한 습관처럼 되고 말았네. 그래서 고독은 마치 그림자처럼 충실하게 나를 따라다녔지. 아니,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아. 나의 고독과 함께 있기에. 고통과 무료함의 시소놀이. 시소놀이는 양 끝에 탄 두 사람이 서로 합을 맞춰야 가능하다. 그리고 항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시소는 무의미하고 어느 쪽으로든 기우는 것이 반복되어야 놀이로서 존재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로 고통과 권태를 든다. 한쪽이 바닥을 치면 다른 한쪽은 최고점을 찍고 이것이 시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다. 소설가 이상은 권태란 단편 소설에서 이렇게 한탄한다. 내일도 오늘 하던 계속의 일을 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줄 모른다. 가난과 부족함은 고통을 낳고 편안함과 풍족함은 권태를 낳는다. 인간은 배고픔이란 고통을 피해 유목민이란 생활양식을 만들었지만 풍족함이란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광이라는 새로운 유목을 만들어낸 것도 하나의 역설이다. 그러나 고통과 권태라는 적대관계는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그 균형점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권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성격의 예민함 또는 둔감함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며 내면의 공허가 권태의 원인이다. 내면의 공허가 크면 클수록 무료함은 커지고 무료함은 늘 외적인 자극을 원한다. 이상의 소설에서 말하는 계속되는 권태의 내일도 바로 내면의 공허함 때문이다. 그의 내면의 공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천재적 기질인 예민한 감수성에서 비롯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정신적 둔감함이 권태를 자극한다. 권태에 이르면 무엇을 할지 깊게 따지지 않고 쉽고 하찮으며 형편없는 일에도 주저없이 뛰어들어 시간을 때운다. 온갖 종류의 만남과 오락, 여흥과 사치를 병적으로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내면의 공허 때문이다. 결국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렇다면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풍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가장 확실히 지켜주는 것은 내면의 풍요, 즉 정신의 풍요이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찰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끝없이 활발한 사고,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접하며 새로워지는 유희, 힘과 그 힘을 언제나 다르게 결합하려는 충동 때문에 두뇌가 뛰어난 사람은 필요한 순간을 제외하고 전혀 무료함을 느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접하고 늘 새로워지는 즐거움, 힘과 그 힘을 언제나 다른 것과 결합하는 시도를 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선 지적 능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의지와 열정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무슨 감수성이 부족해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채우고 활기차게 만들고 세네카의 어리석은 자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권태에 시달린다란 말을 상기하게 된다. 정신력이 빈약하고 천박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며 이런 사람은 고독과 천박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지 시간을 보낼 생각만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한다. 시간의 활용은 자유로운 여가를 말한다. 자유로운 여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자아를 갖게 해주어 생활의 정수와 결실로 이어주고 자존감을 지닌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단순히 나에게 좋은 하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좋은 날이 아닌 즐거운 하루. 우리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며 흔히 인사를 건넨다. 하루를 좋게 보내라는 의미로 부자 되세요라는 허황된 인사보다야 훨씬 낫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내가 좋은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나에게 좋은 날이 되라는 소극적인 마음이 들어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문법적 오류가 담긴 표현을 적지 않게 사용하는데 쇼펜하우어라면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고 비트겐슈타인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즐긴다고 말한다.
육체적 향락은 물론 정신적 향유는 더욱 그렇다. 나는 파리에서 나를 즐긴다라고 하지, 나는 파리를 즐긴다라고 하지 않는 것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자신의 향락과 향유, 쉽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과 그가 원래 지닌 것, 인격과 그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운명은 변할 수 있지만 성질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고상한 성격, 명랑한 마음, 건강한 신체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이것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이러한 좋은 특성은 즉각 보답을 주기 때문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그가 즐거워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 이유다. 이러한 특성만큼 다른 모든 자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즐거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건강이다.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란 인사는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부족한 욕구나 욕망을 채우라는 권유와 같은 것이다. 즐거움의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절제와 방탕, 격하고 불쾌한 감정의 동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활발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 쇼펜하우어는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명랑함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하층 노동 계급, 특히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명랑하고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다. 반면에 부유하고 고상한 사람들은 흔히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명랑함이 활짝 꽃 피어나도록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한다. 천재적 인간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 우울한 것은 과도한 감수성에 비해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물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견해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천재들은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즐거움을 침울로 받아들인다.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을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과 면밀히 관찰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성공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로하고 유쾌해하지만 침울한 사람은 그 반대이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남에게 좋은 날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하루이다. 쇼펜하우어는 혼자만의 공간과 고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관계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그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으며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찰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독은 정신적인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관계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의 연락처나 소셜미디어를 정리하고 쓸모없는 관계망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본질적인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고독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독은 우리에게 자유와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타협과 순응을 요구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남을 위한 좋은 날보다는 나 자신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며 건강한 몸과 명랑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이다.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으로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생명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는 말처럼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독 속에서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이다.